경주에서 한 달여 전에 실종된 40대 여성이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여성이 일하던 다방업주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에서 실종됐던 40대 여성 그렇습니다. 결국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친언니가 9월 2일 날 경이죠. 경남이 원래 이제 이분 고향입니다. 추석 때 집에 오겠느냐, 네. 가겠다. 이제 언니랑 친동생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질 않고 결국은 이제 경주 안강읍에 있는 집에를 가봤더니 행방불명이 된 거죠. 결국 경찰에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 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안강읍에서 이 39세 된 남성이 운영하는 다방의 주인이 업주가 결국 범인이었죠. 예. 이 여성을 지난 9월 3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여성을 봤다라고 경찰이 진술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범인인 걸로 밝혀져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예. 네, 이 손 씨는 혐의를 인정은 했는데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지금 39세 된 이 범인은 다방에서 같이 근무할 때 말도 잘 듣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3일 날 찾아가서 이 대화 중에 살해를 했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화가 나서. 그렇지만 경찰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범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때 천막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천으로 이렇게 싸서 네. 알몸 상태로 이송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폭행의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금품 거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전을 주고받고 해서 이걸 갚지 않을 요량으로 다투다가 혹여 살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두 사람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남성이 안강읍에서 다방을 하는데 불과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종업원으로 이 유모 씨가 근무를 직원으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이 진술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친하기는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력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당사자들 간에. 그래서 이 성폭행 부분이나 아니면 금전 거래로 인한 그런 사건의 발단이 돼서 결국 살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상태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붙잡힌 다방업주 손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 1월 달에 출소를 이제 했는데 11년간 강도 강간으로 이렇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죠. 출소 후에 보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하고 꽤 깁니다. 제목이. 네. 이제 이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유괴, 그다음에 강도, 성폭력, 또 이런 살인 사건, 이런 네 종류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선고를 받고 나서 출소 때 이 전자장치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착하도록 돼 있는 근거한 사람입니다. 예. 조금 이상한 점이 범행 젖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거를 떼어버리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은 신고를 받고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바로 이 손모 씨 39세 된 용의자로 압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10월 2일 날 이 전자장치 부착 이 추적기를 떼버리고 네. 그리고 도주를 했는데 왜 포항 기계면으로 갔느냐면 여기가 자기 이제 가까운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유기를 하고 본인도 그곳에 숨어 있다가 결국 경찰의 추적에 근거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끊기가 쉬운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이게 재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 그다음에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4% 내외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제 전자발찌를 차기 전에 재범률이 있었거든요. 성폭력 범죄라든가. 예. 근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나면은 불과 1.4% 정도
그러니까 무려 뭐 8배에서 10배 가까이 재범률이 낮아진 겁니다. 예. 근데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12월 말에 법무부에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착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자발찌 부착 부분에서 재질의 강화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굉장히 요구가 됐었죠. 그래서 아마 12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속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아마 그때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그 장치를 부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봤으면 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재질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까? 전자발찌에 대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그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현재 중앙 대전하고 서울에 2개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자발찌 부착자가 한 8천여 명이 됐었는데 예. 이제 작년까지 그 통계를 보면 2,501명 정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141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많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사실은 재질을 강화하는 게 우선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부착을 탈착해버리고 그다음에 끊어버리고 도주해서 뭐 범행을 새로 저지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이 경주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했고 또 포항 쪽으로도 도주를 했다는 부분이 일부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던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좋은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예.